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자마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급등력을 보였죠. 근데 오늘 어제 어떻습니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재차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죠. 자 변동성을 보여준다. 해당되는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조정 구간을 통해서 확실한 지지 라인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하락할 때 보시면 무섭게 하락합니다. 4만 원도 이탈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아니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클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승 모멘텀이 발동한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먼저 올라갔던 거. 예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 기억나시죠?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물론 원조 이더리움에 대해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다시 한번 덴쿤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더리움은 더욱더 한 단계 진보한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가 나온다는 건 곧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가져온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하나씩 두 개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도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물론 수익 구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을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는 건 찬성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럼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움직임만 보시면 39,590원, 4만 원을 이탈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역시 일봉상 보면 여전히 고점에 있으니까 이제 매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만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주봉 한번 보시죠. 어느 시점에 위치했습니까?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을 이제야 돌파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차곡차곡 위의 단계는 그대로 남아있죠. 바닥을 이제야 뚫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 높으신 분도 있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박스권 라인에서 위치해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던 이 박스권 라인에선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 가져왔을 땐 거래량이 아예 안 나왔죠.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인 19,850원대를 터치하자마자 추가적인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다. 그 말인 짓은 뭡니까? 고래의 이탈 물량은 없지만 고래 매입 단가라든지 비중을 늘려가는 고래는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까? 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새벽 시간입니다. 움직임에 너무나 민감하게 적용할 필요 없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확실한 매매 대응도 같이 한번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이런 모든 분들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제가 바로바로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상단 전화번호에 저한테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모든 부분들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면서 영상도 같이 보시면 보다 더 빠른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까? 이더리움 ETF에 관련돼서 5월 달에 나온다더라. 자,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비중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가 앞으로 1월 17일 날짜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 가장 상승력이 컸던 이더리움 클래식 이번 덴쿤 업데이트도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환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 자, 블랙록이 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비트코인 ETF를 블랙록이 신청했을 때 어땠습니까? 또 다른 상승 장세를 놓치고 싶지 않은 월가의 열망을 대변했다. 근데 비트코인 ETF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더리움 ETF라는 건 알트코인으로 ETF가 전용되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전통 금융 시장 해당되는 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동성을 엄청 가져왔죠. 왜 이런 변동성을 갖고 왔을까? 고래들 입장에선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하더라도 그냥 급등력을 계속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계속 급등하게 되면 개인들 물량이 엄청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이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어떻게? 이러한 변동성을 주면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어떠한 이벤트로 어떠한 상승력을 가져오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더리움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제왕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제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더리움의 대항마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무너뜨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제왕임답게 알트코인의 첫 번째 ETF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시세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한테 상승력을 같이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 하나의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EDXM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EDXM은 뭡니까? EDXM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예요. 이 월가는 블랙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다. 자, 그 말인즉슨 EDXM에도 이더리움 관련된 그룹 관련 코인들이 다시 한번 상장될 확률이 높겠죠. 자,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까? EDXM에서. EDXM은 월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의 채굴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말이 지배적이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들어올 것이냐? 비트코인 SV라는 말도 많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 상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무게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간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어떠한 업데이트를 확정졌습니까? 골리 테스트넷에서 확실한 댕쿤 업데이트를 확정을 졌습니다. 언제요? 1월 17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전 머지 업데이트에도 대대적인 상승력을 보였던 이더리움이었고 그 이더리움 클래식의 그대로 원조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댕쿤 업데이트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더 상승력을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거. 더군다나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ETF를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이더리움 ETF 나오기 위한 이더리움의 몸집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커지는 그 부분에 확실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 커지는 몸집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댕쿤 업데이트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30분 분만 볼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계속적인 횡보와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던 새벽 시간 달리 횡보 라인 가져왔고 재차 상승, 하방 압박, 상승,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상승. 어떠한 변동성입니까? 이렇게 분봉으로 보시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줘요.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때마다 해당되는 상승력을 보일 때마다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거 어떻게 매집하는지 매수의 패턴이 뭔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매집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매수와는 조금 틀립니다. 매수라는 건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할 수 있죠.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확실한 저점에 매수를 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래들이 매집하는 건 위에 단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단계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는 이런 자전거래의 패턴을
가져갑니다. 왜 자전거를 패턴을 갖고 갈까? 그냥 쭉쭉 올라가면 개인들 매도를 하지 않죠.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툭 하고 떨어뜨려 놔요. 툭 하고 떨어질 때 개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그 매도 모멘튼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가 다시 재차 매수를 한다는 거. 이러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오늘처럼 4만 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왜 매도 신호를 안 보내드렸냐?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재차 다시 올라가죠. 왜?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 부분을 그냥 잘라서 먹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바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때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때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권을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부분은 실시간으로 매도의 대응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되시면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한 분 한 분께 넣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다시 한번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만 나왔는데 왜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보이냐? 자, 이러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죠? 비트코인 호재인데 왜 이더리움이 더 오를까? 당연히 비트코인 호재 ETF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시가 되었죠. 출시가 되었다면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로 확인됩니다. 자, 재료 소멸은 아니지만 시장에 막 대응하는 부분에는 재료 소멸로 느껴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음번 나오는 ETF는 누굽니까? 이더리움 ETF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더욱더 관심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말씀을 드렸던 덴쿤 업데이트가 5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장에 환영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 엄청난 상승력을 갖게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올랐던 거 그 부분의 10배 이상이 이더리움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거라는 거. 이게 시장의 예측이 지배적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추가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이고 이 ETF의 기대감에 이더리움 20개 월 최고가를 갱신합니다. 자, 20개월 최고가 1년도 넘게 최고가를 경신을 못했었는데 그걸 이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더리움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조 이더리움인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소식에 50%나 급등력을 갖고 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항상 갖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쭉쭉 나온다. 당연하게도 이 ETF라는 게 뭔지 한 번 더 우리는 잡고 갈 필요성이 있겠죠. 자, 보세요. 블랙록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얘네가 일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요 아이들이 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 그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뉴스가 작년 7월 달에 나왔어요. ETF를 처음 신청할 때 너희들 왜 이걸 신청하냐? 우리 또 다른 상승세가 나올 건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21년도에 엄청난 코인 시장의 상승장이 한 번 더 확인되었었죠. 근데 24년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21년도와는 다르게 21년도에는 코로나 시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24년도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ETF가 출시가 되고 두 번째로 반감기가 있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요. 자, 이게 모두가 나오는 게 2024년도입니다. 당연히 24년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벤트들은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코인 시장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비트코인은 이제 새로운 투자재다라고 확정졌던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는 미국 정통 금융 시장의 자금이 움직인다는 거. 그만큼 확실한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오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첫날 어땠습니까? 거래액만 6조 원을 돌파했어요. 6억도 아니고 6조 원을 돌파했다. 엄청난 상승력에 대한 거래량이
입증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이 ETF라는 소식은 우리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만한 모멘텀을 확실히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4년도 ETF 법 시행까지 블록체인 제도권 편입은 원년이 될 2024년도라는 거. 이러한 뉴스가 왜 나왔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ETF가 나온다는 건 금융시장의 자금이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금융시장 자금은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이 움직인다는 거. 그렇다면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거.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순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안정적인 투자가 지금 현재 시점 2024년도 아직 1월 달도 안 가신 이 시점에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던 2024년도의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나? 현물 ETF 승인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반감기 중요하죠. 이 모든 부분이 시장에 26조 원이나 되는 자금을 쏟아지게 만들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 ETF로 한정된 게 아니라 현물 ETF로 한정됐죠. 현물 ETF라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 ETF를 넘어서 이제는 이더리움 ETF, 알트코인의 ETF들이 쭉쭉쭉쭉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서 반감기,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쭉쭉 나온다. 시장에 자금이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엄청나죠?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지,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왜 다시 끄집어 올려서 상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말 그대로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공화당 후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암호화폐 접근법, 현 정부는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이러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습니다. 대선이 있는 날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투표를 받아야 되겠죠. 이 투표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받아야죠. 자,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약이 시원치 않으면 투표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전반적인 공약들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같이 하는 거는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시장을 압박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현재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해당되는 부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고 많이들 말씀드리시죠.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확실하게 상승적인 모멘텀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바닥 구간을 이제야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6,000원 라인을 돌파한다.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어도 추가적인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 왜? 이제야 바닥을 뚫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모멘텀들 하나씩 두 개씩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떠한 비중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확실한 투자 심리는 지키면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